질문이 조금 늦으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바로 나온 소식인데요. 대국민 호소문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냈습니다. 두 분 다 내용 보셨을 것 같은데 먼저 김성태 의원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처지를 고성낙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외딴성에 해가 기울고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감정에 좀 호소한 대국민 호소문 같이 보였는데 어떻게 읽으셨나요? 뭐 상당히 감성적이고 정말 본인으로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을 모신 사람으로서 대통령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그런 늘 지금 자기 주변에도 참 그런 부분에 참담함을 이야기했었고 또 지금 1년에 공수처 경찰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영장 이 집행에 관한 이 잘못하면 물리력 유혈 충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그리고 이제 자신은 그런 이제 공권력과 공권력의 충돌로 그야말로 내란이 될 수 있는데 그걸 피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3의 장소나 방문 조사를 통하는 등 이런 한마디로 정치인으로서 정치인 비서실장으로서 정치를 가미한 그런 호소문을 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바로 그냥 또 윤석열 대통령 또 변호인 측에서 일종의 쉽게 항의하고 말하면 낸 건 아니다. 항의는 아니지만은 내용상으로는 쉽게 말하면 정진석 실장은 수사를 받겠다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될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좀 일정 부분 해준 거죠. 이따 대통령 변호인단 쪽 얘기는 좀 더 해보기로 하고 정진석 실장이 낸 호소문 중에 전 눈에 띄는 부분이 이거였는데 직무가 중지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 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런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마 마약 수사대가 이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되는 걸 두고 좀 이렇게 남미의 마약 갱단에 비유를 한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은 조홍천 의원님 보시기는 좀 어떻습니까? 정진석 실장 입장에서는 문제 되겠다 싶은 것만 딱딱 집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법에 따르면은 영장의 집행은 사법 경찰 관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마약 수사관도 사법 경찰 관리니까 조금 기분은 나쁠지라도 어쨌든 법에 어긋나는 건 없고요. 저는 이 호소문을 보면서 딱 현타가 온 게 남한산성이 생각이 났어요. 인조 병자호란. 그때 척하파가 있었고 주하파가 있었죠. 그래서 척하파가 끝까지 어떻게 오랑캐한테 머리를 조아리냐 라고 하면서 47일인가 항전을 했는데 결국은 종묘사직과 백성의 안위를 위해 가지고 인조가 삼전도에 가서 굴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삼배 구고두라고요. 참 서글픕니다. 진작에 이렇게 되기 전에 사실은 임의 수사 받으라고 소환 요청을 했었죠. 그때 탄핵 심판이 먼저다. 형사는 그 이후에 하겠다라고 해서 3회에 걸친 소환을 다 불응하니까 법 절차에 따라 가지고 영장을 좀 청구했고 또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은 많습니다만 어쨌든 법원에서 이걸 발부를 했는데 대통령도 법 위에 있는 건 아니니까 또 항상 법치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극력 항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비춰집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거칠게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하느냐. 근데 이게 그냥 소환 요청 한 번도 없이 그냥 갑자기 관저에 쳐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끄집어내려 했다면은 뭐 그런 말이 맞는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절차를 다 밟아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의 어떤 소환 법치 통보가 국가에서는 있었으니까. 뭐 예. 전 참 안타까운 게 충분한 그 모양이 망가지지 않는 기회가 앞전에 있었는데 그걸 다 지나치고 결국은 정말 끔찍한 상황이 지금 도래할 것 같아서 그게 참 안타깝고 속이 네. 많이 상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는 이게 본인들과 상의 없이 나간 호소문이다라는 네. 입장이지만 정진석 실장이 얘기한 게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나 방문 조사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쨌든 이게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뭐 내일이 유력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좀 미룰 수 있는 어떤 중재안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정진석 비서실장으로서는 대통령을 모신 가장 핵심 그 역할을 또 수행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유혈 충돌의 그 책임은 그러니까 대통령 측과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 양쪽이 정치적으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저도 뭐 종천님과 상당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원래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저는 그랬습니다. 정치의 영역이 지금 이 역할을 해줄 때다. 예. 대통령 측한 호가 호위 세력들이 대통령이 신임을 받는 그런 언제든지 안가에 불러가서 술잔을 기울이던 그 친구들이 술 시중만 할 게 아니라 대통령 처신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맞는 건지 그걸 대통령에게 진언하고 충원해서 정말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이 그냥 수갑 차고 나오는 모습 그걸 바라는 그런 대응 방식이 맞았는 건지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에 모처의 수사기관이라든지 제3의 장소라든지 안 그런 방문 조사를 통해서라도 그때 일정 부분 수사에 협조하고 나는 앞으로 방어권을 이렇게 행사할 것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헌재 심판 대응과 또 공수처 수사 체계에 대한 대응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예. 그냥 체포영장 발부되고 그 과정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뻘짓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탄핵소추 그냥 헌재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통으로 드러내면서 자신들이 그냥 헌재 심판 자체에 가르마를 타는 그런 모습. 네. 그리고 공수처도 이게 법적으로 수사 주체가 될 수 있냐 그런 측면에서 불법 부당한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리 하더라도 또 국민 법 감정을 허트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수사 절차에는 응했어야 한다. 예. 근데 정진석 실장 글에 보면요. 이런 논리가 등장을 하는데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사법 체계를 교묘히 이용해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 그리고 뒤에는 뭐 민주당 동봉투 연루 의원들이 소환에 불응하는 뭐 이런 사례까지 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불응하는 것처럼 비치는 거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 저쪽도 그러고 있지 않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내가 법을 지키고 난 연후에 다른 사람의 흠을 탓해야지. 예. 다른 사람도 안 지키니까 나도 안 지키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라고 했을 때 그 잘 통하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그 헌법을 수호할 뭐 최후의 최종적 책임자인 대통령이 물론 이거 뭐 대통령 자신이 하신 건 아니고 예. 비서실장이 했지만 네. 그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조금 군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뭐 유력한 정치인이 뭐 제가 보기엔 이 대표인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실명 등장은 안 했는데 네. 뭐 누가 봐도 이재명 예, 대표였습니다. 예. 어쨌든 이 대표도 그 체포동의안이 뭐 통과가 돼가지고 네. 뭐 그때 뭐 불체포 특권은 없애야 된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저 통과되지 않도록 좀 해달라 뭐 SNS에 그렇게 올려가지고 참 말이 많았지만 어쨌든 예. 체포동의안 통과되고 하니까 법원에 나가서 영장심사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새벽까지 대기는 했었잖아요. 네. 예.
만약에 거기서 안 나오고 버틴겼다라면 또 모르겠는데 뭐 이건 뭐 적절한 비유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재명 대표까지 끌어들일 일은 아니었다. 김성태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이 국면마다 국민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네. 요 근래 이제 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근 뭐 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좀 고무된 분위기가 일정 부분 있어요. 예.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또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고 모든 앞으로 그 문제 내란죄 뭐 문제든 뭐 이런 건 사법 절차에 의해서 뭐 가면 된다.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반드시 이게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더 이제 도덕적으로 또 누가 뭐라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지 않습니까?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으로서 이 법의 사각지대라든지 법의 그냥 허점을 갖다 이렇게 활용해서 마냥 그냥 뭐 악법도 법인데 네. 그러니까 체포영장 그 자체를 갖다 무력화시키는 그게 승리의 길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진정 본인이 지금 처한 이 위기 상황을 가지고 그럼 대통령으로서도 통치권 행위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함에 대해서 일정 부분 또 젊은 세대까지 지금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럴수록 윤석열 대통령은 오연해져야 되는 거고 그러게야 진정한 농계 정신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그런 법조인들과 또 많은 정치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맨날 뭐 국민의힘 의원총회 열리면은 그냥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이빠른 소리 한 의원들 배척하고 그냥 당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나 거기서 높일 게 아니라 예.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12.3 비상계엄 같은 뭐 절대적인 그냥 오판 행위를 한 배경에는 민주당의 그냥 거대 일당 권력을 가지고 입법 폭주 행위를 했고 또 탄핵을 남발했고 또 예산을 국가가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예산을 일방적으로 날리고 했을 때 어느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나 자신의 목을 내걸고 자신의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더라도 이걸 막아야 된다는 그런 처절함으로 대한 국회의원은 없다는 거예요. 다들 그 선진화 그거 무서워가지고 예. 자신의 배지는 지켜야 되면서 네. 그 모든 부담과 책임을 대통령에게 다 전가하고 대통령 또 거부권으로 정하면서 네.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오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108명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겁니다. 네.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이재명 대표 중심의 저 민주당 거대 입법 권력이 하는 저 독단과 전행 행포에 대해서 장렬하게 맞서는 선수가 있었다면 저렇게 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 반성이 있어야지 말이야. 네. 뭐 좀 근본적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제 당이 어떤 식으로 여당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벌어졌다까지 갔는데 다시 좀 돌아와서 공수처 수사는 뭐 이렇고요. 일단 정진석 실장이 호소문 냈으니까 이게 공수처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대통령의 어떤 탄핵 소추, 탄핵 심판 변호인단이 좀 얘기를 한 걸 보면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냈다. 이게 좀 알려졌습니다. 이게 정계선 재판관이 이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한 재판관인데 남편의 이력을 보면은 뭐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인데 여기 대표인 분이 김희수 변호사고 지금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있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그리고 지금 정계선 재판관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어떤 좀 어느 정도 판단을 내려놓고 있는 것 같다. 이래서 기피 신청을 낸 건데 뭐 사유는 정당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또 뭔가 이제 대통령 측이 피하는 걸로 비치긴 하거든요. 네. 공수처나 검찰에서 소환 요구 왔을 때 탄핵 심판이 먼저다라고 예. 얘기했잖아요. 수사보단 탄핵 심판이다. 예. 예. 근데 이제 오늘 아마 첫 기일이 들어가죠. 탄핵 심판이 딱 이제 시작되니까 또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는 겁니다. 네. 탄핵 심판이 먼저라고 했으면은 그나마 탄핵 심판이라도 좀 성실히 응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한 그 재판부고 예단을 갖고 있다라고 네. 해서 기피 신청하고 했던 거하고 뭐 데자뷰가 있는 거죠. 이건 그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엄청 비판을 했었는데요. 예. 이건 뭐 지연 목적 아니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네. 이건 뭐 오늘 아마 헌법재판관 회의가 이 문제 때문에 열리는 모양인데 네. 제가 예측하기에는 이건 채택이 안 될 겁니다. 기피 신청 이런 사유라면 받아들여지진 않을 것 네. 같다. 네. 김성태 의원님은 또 할 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 뭐 기피 신청. 예.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뭐 할 수 있는 자기 방어권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뭐 잘못을 뭐 저지르고도 최종적으로 이제 법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그것도 그래서 작동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서 어떤 경우든 이 사법 체계가 특혜를 줘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차별을 또 줘서도 안 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자신이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변호인들은 지금 활발하게 제가 볼 때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다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법 감정을 갖다가 거슬리는 그런 지나친 행위는 대려 가유불급이 되는 거죠. 예. 뭐 그런 측면에서 그걸 잘 완급을 조절하면서 대통령의 방어권이 일정 부분 잘 행사될 수 있는 그런 사실로 갔으면 좋겠어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예. 지금 긴급 비상계엄 이후에 뭐 그 해제되고 뭐 긴급히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줄 알았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사법 절차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고 하면서 또 야당은 야당대로 굉장히 거칠게 탄핵 또 단독 처리 예. 이런 걸 강행을 하면서 네. 뭐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는 얼마냐 이런 일찍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막 그런 문제들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예. 헌법의 위기지요. 헌법의 위기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최후의 보루로서 일단 지켜줘야 됩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9명 혹은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분들 뭐 성향이 어떻다라는 거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그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국민적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누구의 배우자다, 뭐 그 사람이 어떤 관계가 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헌법재판관을 흔드는 거는 나중에 결론이 어떤 식으로든 나올 때 네. 거기에 또 흠집을 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우리 헌법 질서의 또 위의 요인으로 또 작용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피탄핵 소추자이지만은 아직은 헌법 수호 의무를 가장 무겁게 지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대리인들은 우리나라 헌정이 어떻게 될 건지 그걸 좀 염두에 좀 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뭐 명백히 잘못한 게 있다면은 그거는 이의를 제기해야 되겠으나 그게 아니면은 너무 흔드는 거는 온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